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그럼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먼저 사업주 지원 부분은 최어진희 사무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어진희 사무관입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유연한 근무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연 근무를 도입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어떻게 인사 규정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에는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인사노무 전문가가 회사의 직무 구성 등을 진단하여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기업에 적합한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설계해 줍니다. 또한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 협업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유연근무를 도입해서 실제 활용한 기업에는 활용 횟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는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회사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나요? 예,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대해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형과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이나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과 임금 감소액 보전금 등 월 최대 5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형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업주는 아무래도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나요? 네, 우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 공백이 걱정되는 사업주도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대체 인력의 인건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긴 자리에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빈자리에 대체 인력을 뽑지 않고 기존에 있는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업주에게 힘이 되는 제도들이네요. 사실 그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기업 운영을 하려고 해도 환경이나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사업주 지원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으면 사업주의 부담도 덜고 또 근로자를 위한 업무 환경도 펼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주에게도 좋은 제도가 있어야 그만큼 근로자를 위한 기업 환경을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들을 활용해서 유연근무와 인류가 병행 제도들이 활성화된 기업을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정기근로감독 면제, 출입국 우대, 신용보증, 기술보증 우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워라밸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많이들 신청하셔서 명실상부 워라밸 기업으로 인정받고 지원 혜택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회사가 워라밸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젠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임지우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임지우 주무관입니다. 네, 근로자 지원에서는 특히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를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근로자 지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 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산 후에 45일,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였으면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휴가를 청구할 때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 휴가를 받으면 정부에서 급여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규모, 상하한액 등에 따라 산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는 제도들이네요. 이런 점들이 저출생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러한 1육아 지원 제도는 저출생 극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외에도 1육아를 위한 근로자 지원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나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3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난임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난임을 치료하게 됐을 때도 지원되는 제도가 있나요? 네,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에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중 2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원 제도가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가 있는데요.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용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하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 제도 및 지원금을 활용하셔서 더 좋은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드는데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며 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행복하고 건승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